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10조 원짜리 청구서가 놓여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쓴 돈이 아닌데 갚아야만 하는 빚이라면요? 2026년 1월 한국 경제는 지금 이 황당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보낸 청구서, 바로 보편 관세입니다.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지갑을 겨냥한 정밀 타격입니다. 수출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발하고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흔들리는 이유. 도대체 왜 한국만 10조 원을 손해봐야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은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보일 겁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의도 증권가와 기업 전략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모인 직장인들의 대화 주제도 달라졌습니다. 올해 보너스는 없겠네라는 한숨이 들려오죠. 뉴스를 틀면 연일 관세 폭탄이니 수출 비상이니 하는 단어들이 쏟아집니다. 이 모든 소란의 중심에는 보편 관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특정 국가나 특정 품목에만 높은 세금을 매겼습니다. 잘못한 놈만 때리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 관세는 다릅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기본 10%에서 최대 20%까지.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으려면 통행료를 내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가격이 10%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지갑을 닫게 되겠죠. 미국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물건이 비싸지니 덜 사게 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442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고 실질 GDP 손실분을 따져보면 약 10조 원이 증발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조 원,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서울 시내 대형 빌딩 수십 채가 사라지는 것과 맞먹는 가치입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팔고 싶으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을 고용해라.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투자를 하라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받은 진짜 청구서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예로 들어보죠. 지난 몇 년간 한국 자동차는 미국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수출 물량이 상당했죠. 만약 관세 20%가 붙으면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소나타나 투싼의 가격 경쟁력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미국 소비자는 한국 차 대신 관세가 없는 미국 브랜드나 현지 생산된 일본 차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현대차 그룹은 조지아주에 거대한 공장을 지으며 대응하고 있지만 모든 물량을 거기서 만들 순 없습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 생산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내 공장의 일감은 줄어듭니다. 울산 아산 공장의 라인이 멈출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반도체도 상황은 복잡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바이든 정부 때 약속받은 보조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더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돈을 줄 테니 중국이랑은 아예 거래를 끊어라. 독소 조항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 없고 미국 기술도 필요한 우리 기업들은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처럼 WTO에 제소한다. 트럼프는 국제기구의 결정을 무시하는 스타일입니다. 실효성이 없죠. 결국 협상뿐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투자를 더 늘려주는 대신 관세를 면제받는 주고받기식 딜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밤새워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로비스트들을 만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 1기 때 한국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규모가 다릅니다. 철강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이 대상이니까요. 협상의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탈동조화, 즉 디커플링입니다. 한국 수출주가 예전만큼 힘을 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출 대박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랐지만 이제는 관세 리스크가 발목을 잡습니다. 오히려 미국 현지에 공장이 이미 완공되어 가동 중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이나 방산 기업들은 트럼프의 그 미국 재건 정책과 맞물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업도 주목할 만합니다. 미국은 배를 만들 능력이 부족해 한국 조선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도체가 좋다, 자동차가 좋다는 식의 접근은 이제 위험합니다. 그 기업이 어디서 만들어서 어디로 파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수 위주인지 대미 수출 위주인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관세 충격을 버티지 못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법률, 회계, 컨설팅 분야는 오히려 일감이 늘어날 수 있겠죠? 트럼프의 10조 원 청구서, 이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싸게 잘 만들어서 많이 파는 전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드느냐가 무엇을 만드느냐보다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뼈를 깎는 협상으로 시간을 벌어야 하고 기업은 생산기지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은 변화하는 판의 흐름을 읽고 내 자산을 지킬 방패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기는 늘 반복되지만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생존 전략의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과거 1980년대 일본도 미국의 무역 압박에 시달렸지만 그 과정에서 기술력을 고도화하며 살아남았습니다. 한국 경제도 이번 파고를 넘으면 단순 제조기지를 넘어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통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10조 원은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안전한가요? 그냥 여러분의 회사는 이 파도에 대비하고 있나요?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트럼프의 청구서 찢어버릴 수 없다면 현명하게 계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2026년 한국 경제의 운명을 가를 이 시기, 우리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적할 것입니다. 환율 변동, 추가 관세 품목, 그리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까지 복잡한 경제 뉴스, 핵심만 뚫어드리는 저희와 함께라면 길을 잃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보편 관세라는 높은 파도, 그 파도를 타고 넘을 것인가, 휩쓸릴 것인가, 선택은 준비된 자의 몫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도 이 관세 정책과 맞물려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는 떨어지기 힘듭니다.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